안녕하세요. 한의대 재학 중인 한의대생입니다. 현재 문과 2학년이고요. 3년 동안 다니면서 아이패드랑 갤럭시 탭을 둘 다 써봤거든요. 갤럭시 탭하고 아이패드 추천 영상입니다. 영상에 앞서서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대학생 관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추천 영상이에요. 먼저 제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에어 4고요. 64GB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 FE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있고 아이패드 에어는 가로, 세로 비율이 약간 A4 용지 비율이에요.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 볼 때 좀 좋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애플 거기 때문에 애플 생태계를 이용하기 쉽다.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랑 비교했을 때 좀 더 길쭉하죠? 듀얼로 볼 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소개는 마쳤고 장단점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아이패드입니다. 대학생분들이면 굿노트를 많이 쓰는데 갤럭시 탭은 굿노트 기능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갤럭시 탭 굿노트는 아마 쓰시기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아이폰 생태계입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드롭, 미러링 이런 기능을 자주 써요. 예를 들어서 수업 자료가 단톡방에 PDF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폰에 있는 문서를 탭으로 옮겨야 할 때 에어드롭으로 문서랑 사진 등 전송 가능하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 기능적 우수성. 사실 갤럭시 탭을 제가 쓰고 있는데 좀 렉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갤럭시 탭 S 시리즈가 아니고 FE를 산 거잖아요. FE가 살짝 보급형으로 나온 거라서 성능이 조금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버벅임이 살짝은 있었어요. 근데 아이패드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버벅임이 절대 없었어요. 그래서 화면 전환할 때도 스무스하게 전환이 된다는 점이 좋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아이패드는 짝꿍이 애플 펜슬이죠. 애플 펜슬은 영어를 쓸 때는 좋아요. 영어 필기감을 느낄 때는 좋은 필기감이 되는데 저희 한글은 좀 더 이렇게 끊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뻗침 효과라고 하거든요. 한글 쓸 때 그 끝에서 살짝 이렇게 삐치는 듯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뻗침 효과가 있어서 좀 거슬려요. 그리고 필기감 자체도 별로예요. 그래서 노트에서 썼을 때 내 글씨랑 여기서 썼을 때 내 글씨랑 좀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대를 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확대를 해서 쓰다 보면 내가 글씨를 연습을 하려고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쓰면서 암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다른 단점은 대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은 듀얼 스크린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아이패드는 세로 비율로 봤을 때 문서를 보기 좋다고 했잖아요. 가로로 보면 이게 절반이 돼서 듀얼 스크린으로 보기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듀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쪽에는 수업 자료 그리고 반대쪽에는 개인 자료나 아니면 뭐 필기하는 노트 같은 거를 이제 띄워놓고 하는데 이게 좀 화면 비율이 좀 안 맞아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싸요. 너무 비싸. 저도 이거 살 때 제일 싼 모델을 산 거거든요. 제일 싸고 제일 용량 적은 모델로. 근데도 7, 80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은 꼭 학생 할인을 먹여서 살리셔야 돼요. 학기 초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학기 초에 학생 할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뭐 에어팟을 싼 값에 준다거나 뭐 이런 프로모션이 있어요. 가격도 좀 더 싸고. 그래서 그거를 꼭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워낙에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갤럭시 탭의 장단점입니다. 갤럭시 탭의 장점 첫 번째. 갤럭시 탭은 필기감이 아주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필기감이 좋다는 거는 내가 종이에 썼을 때 그 질감, 글씨체, 필기감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사가 돼요. 글씨체도 비슷하고 필기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아이패드는 필기 예쁘게 하려면 확대를 해가지고 예쁘게 공들여서 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확대 안 하고도 필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미미하지만 시간도 절약하고 필기도 예쁘게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율이 세로로 길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봤을 때 절반 나누면 문서 2개 띄우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두 자료를 한눈에 보기도 좋고 필기도 잘 되고, 그리고 갤럭시 탭은 3분할까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띄우잖아요. 듀얼. 그리고 하나 더 띄울 수 있어요. 아이패드는 듀얼로 나눴을 때 그 두 화면의 비율이 딱 절반이거나 아니면 하나가 작고 큰 거. 딱 2가지 타입밖에 없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은 그 듀얼 기준선을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수업 자료가 A4 규격일 때가 있고 PPT 규격일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PDF로 떼었을 때 이 글자 크기랑 다 다르겠죠. 근데 수업 자료는 종류가 다양한데 아이패드처럼 딱 절반으로만 볼 수 있다면 어떤 건 글씨가 너무 크게 보이고 어떤 건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고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갤럭시 탭은 수업 자료 글씨가 너무 크다 하면 화면 비율을 좀 줄여서 축소시켜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이 점이 되게 유용하고, 그리고 아이패드를 만족하면서 쓰는 동기도 이 부분은 갤럭시 탭을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장점, 굿노트는 사실 유료예요. 갤럭시 탭은 굿노트가 좋지 않은 대신에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삼성 노트가 퀄리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굿노트 대신에 삼성 노트를 써요. 그런데 삼성 노트가 꽤 쓸만합니다. 심지어 굿노트보다 좋은 점이 좀 있어요. 먼저 하이라이트 종류가 많아요. 굿노트는 하이라이트가 둥근 하이라이트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 노트는 둥근 모도 있고 각진 하이라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이 은근 좋다. 아니면 우리 필기할 때 좀 다양하고 예쁘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분 전환 겸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펜 종류도 굿노트보다 많아요. 굿노트는 연필이 없거든요. 만년필하고 볼펜만 있는데 갤럭시 탭은 연필도 추가돼 있어서 끄적이는 메모 같은 거 하고 싶은 날에는 연필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아이패드는 비싸지만 갤럭시 탭은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으시다면 갤럭시 탭 좋아요. 그렇지만 갤럭시 탭도 단점이 있죠. 첫 번째, 삼성 노트가 굿노트보다 불편해요. 사실 이거는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아이패드 굿노트를 쓰다가 넘어온 사람이어서 역체감을 느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갤럭시 탭을 쓰는 새내기 분들이라면 안 느낄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개를 해주자면 첫 번째로는 텍스트 추가 기능입니다. 굿노트는 텍스트를 추가할 때 텍스트를 설정을 하고 화면을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텍스트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타이핑만 바로 치면 되죠. 근데 삼성 노트는 화면을 꾹 누르고 텍스트 추가 버튼을 눌러야 하나가 나와요. 근데 대학교는 수업을 빨리빨리 타이핑을 해서 메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 추가 기능이 빨리 될수록 좋아요. 내가 텍스트 추가 버튼 누르는 동안 다음 범위로 넘어가시면 타이핑하고 있는데 귀는 딴소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전 제일 불편했어요. 두 번째는 텍스트 사전 설정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굿노트는 내가 원하는 그 글꼴의 크기, 글꼴 색상, 배경 이런 거를 사전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누를 때마다 그 사전 설정 값대로 포맷이 유지되면서 텍스트가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텍스트 추가 또 공들여서 한 다음에 그거를 또 포맷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불편하고, 세 번째는 굿노트는 문서를 합치고 싶어요. A라는 문서를 지금 쓰고 있어. 근데 B라는 문서를 뒤에다 합치고 싶어. 그러면 A 문서가 끝페이지에서 새로 추가를 하면 B 문서가 그 뒤에 쫙 붙어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문서가 나오는 건데 삼성 노트는 이어붙이기 기능이 없어서 문서를 저장을 한 다음에 파일에서 두 문서를 같이 열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왜 문서 합치기가 중요하냐면 저희 주자마다 강의 자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의 합본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1주차 끝나고 2주차 연속해서 붙이고 싶고 3주차 연속해서 붙이고 싶고 그런 건데 이제 삼성 노트는
필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주차 필기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저장해서 다시 또 2주차 합본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 누적돼서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게 귀찮아요. 그게 좀 불편하고 여기까지가 제일 불편한 지점들이고 또 딴 거는 삼성노트 유저들끼리는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삼성노트 파일을 남이 만든 삼성노트 파일을 제가 들여와서 저장해서 쓰잖아요. 그럼 남의 삼성노트 그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덧대면 지울 때 같이 지워져요. 그래서 제 메디컬은 족보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삼성노트 유저가 형광펜 칠해놓은 거를 내가 형광펜을 칠해서 근데 지우고 싶어. 그럼 이제 되게 조심조심 지우거나 아니면 지우고 다시 칠하거나 이게 좀 불편했습니다. 대학생 입장에서 이럴 때는 이게 낫다 하는 상황별 추천입니다. 나는 뭘 쓰면 좋을까를 이걸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내가 필기보다 타이핑을 많이 한다 하면은 아노타 아이패드입니다. 또 나는 아이폰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패드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조합은 조금 돈은 들어가지만 12.9인치 큰 화면, 큰 용량으로 사세요. 큰 화면으로 사면 듀얼 스크린으로 해도 화면 비율이 그렇게 거슬리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필기를 좀 하시더라도 이건 좀 해결이 돼요. 필름을 종이 필름으로 까시고 이런 팁을 바꾸세요. 팁을 고무부 팁으로 바꾸시면 좀 더 아날로그 필기감이랑 비슷합니다. 1학년으로 돌아가서 뭘 살 거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아이패드 12.9인치 그리고 256GB로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사지 못한 걸 좀 후회합니다. 다음으로는 타이핑보다는 필기를 많이 한다. 그리고 업무적인 기능보다는 단순한 영상 시청용이다. 그리고 듀얼 스크린을 정말 자주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입니다. 필기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필기감은 갤럭시 탭이 압승이기 때문에 필기 많이 하시고 필기가 중요하다 하면은 갤럭시 탭 사용하시면 되고 또 듀얼 스크린 화면 분할로 문서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필기 많이 하고 화면 분할을 많이 써서 갤럭시 탭도 만족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타이핑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죠. 가격에서 메리트를 좀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갤럭시 탭하고 아이패드 대학생 입장에서 추천을 한번 해봤는데요. 되게 구체적이죠. 여러분한테 맞는 태블릿 구매하셔서 더 유익한 학교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